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강부자 선생의 지금 연기와 관련해서 지금 KBS 1TV에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이 아침마당에 했는데 일만의 기념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야, 일만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강부자 선생은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이 프로그램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은 아직도 청춘이다. 그래서 이제 그 11살짜리 황민호가 노래를 불렀어요. 청춘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야, 그거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 이러면서 말이죠. 본인은 아직도 청춘이기 때문에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봄날은 간다. 이렇게 열창을 했다는 뉴스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예계 소식도 말이죠. 제 방송이 너무 딱딱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참고적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요, 내년도 지방 선거가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지금 여당 우세론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서울이 지금 초접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당이 이제 여론에서 말이죠.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지금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이 후보군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업인을 출마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상 플랜 B까지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은요, 여전히 여당이 우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민주당 위원장들이 김부겸 전 총리를 추대하다.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김부겸 의원의 총리의 경우에는 전에 이제 한번 김문수 후보를 그 당시 이제 이긴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신으로는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 딱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3대 특검에서 무려요, 통신조회를 1만 9천 건이나 했다. 1만 9천 건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죠. 이게 또 중요한 뉴스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통일부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한 인권센터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몰 비용만도 5억 원이 든다. 예, 야, 참 5억 원이 든다. 자, 아니 북한 인권 민주당은 알레르기 반응이죠. 그래서 북한 인권재단이 그렇게 늦게 출범했고 아직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사를 민주당 추천 이사가 없기 때문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제 이 명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식이 전혀 없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특활비 문제, 최근에 지난 9월 23일 날 대통령실에서 역대 정부 중에 처음으로 특활비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어요. 약 4억 6,422만 원쯤 되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매체들마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활비가 말이죠. 본래 외교안보 기밀비로 써야 되는데 왜 이게 경조금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활비 의혹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 강부자 선생 국민배우로 되어 있죠. 84세네요. 연세가 좀 들으셨는데 84세. 근데 말이죠. 요즘은 84세도 뭐 어마어마하게 젊어요. 41년생입니다. 62년도에 K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해가지고 국민배우. 이 강부자 선생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현재는 KBS 1TV 동네 한바퀴에서 내레이션을 맡아서 활동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이 강부자 선생이 오늘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 일만의 기획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 김성환, 가수 김연자, 그다음에 밴드 몽리 김신의, 그다음에 라벤한테 김지훈, 진원, 노현호, 그리고 청소년 가수 박성훈, 빈예소, 황민호 이런 분들이 출연을 같이 했어요. 자, 그래서 강부자 선생은 김성환과 김연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따뜻하게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부자 선생은요, 세계적으로도 일만의 방송은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모두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 덕이다. 제작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다. 이렇게 그 인사말을 하고요. 이 KBS 1TV 아침마당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 그래서 1만 회를 지나서 2만 회, 3만 회로 영원히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라고 축하드린다. 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11살짜리 황민호가 노래를 불렀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니까 강구자 선생이 그 노래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서 세 친구가 나와서 노래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날아다닐 즈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서 울컥했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부자 선생은요. 나는 아직도 청춘이야. 나는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봄날은 간다. 이렇게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만 하네요. 1만에. 야, 어마어마하네요. 1만에.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 강부자 선생님,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85세면요, 요즘 추세로 보면, 사실 옛날식으로 따지면, 한 75세? 한 10년은 뒤로 빼야죠. 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부추를 받으면서 나왔다니까, 이제 개인별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85세 요즘 청년이에요, 청년. 자, 이 때문에, 85세가 되시는, 또는 그 이상이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건강하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좀 힘을 내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여권의 위기론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10월 달이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주인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변방으로 밀린다. 그래서 옥토버 지금 서프라이즈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이미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지금 이 다자 정상회담과 관련된 외교 안보적 이슈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권발 위기론이 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서울을 뺏기면 전국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5선 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이 프리미엄, 현지 프리미엄이 막강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 중도층의 지지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을 뺏어오려면 중도층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층 지지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만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손성숙 이 네이버 여성 사장까지 하신 분 이런 분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을 쓴 사람들은 중도층 지지를 못 받으니 민주당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한번 이 출마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갤럽에서 말이죠. 지난 9월 29일에서 9월 30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해봤더니, 내년도 전국적으로 보면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44%고,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39%, 5% 정도 높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서울에서만큼은 초접전입니다. 그런데 야당 우세의 접전이에요. 43대 42.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바짝 긴장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인 인천 경기에서는 여당 후보가 45.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지금 박형준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게 42.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여당이 당선된다는 게 43. 그래서 충청도가 말이죠. 충청 남북도 대전시장 세종시장 이 네 자리가 있는데 전부 우리 국민이네요. 그래서 여기 중에 두 자리는 민주당에서 자기네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연령대별로 보면은요. 20대는 야당이 돼야 돼.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46%.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대의 경우에는 여당이 당선돼야 돼가 59%로 높아요. 그리고 70대 이상은 보수화되기 때문에 여당보다는 야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 51%로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44%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평가가 무려 불과 3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8% 차이로 이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호남을 보면 말이죠. 이 호남을 보면은 장래 대통령권과 관련해서 호남에서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호남에서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1위고, 지금 이게 몇 프로냐면, 정청래가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호남에서 유일한 주자리 숫자를 갖는 사람이 정청래라는 것입니다. 자, 11%로 제일 높고, 그리고 조국이 7, 장동혁이 7. 그리고 이제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장동혁이 18.3, 김민석 14.3, 조국이 12.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정청래가 지금 압도적으로 여하간 높은 표가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이제 별도로 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지지율, 이 변이 추이, 요거는 제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거는 이제 차기 대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선은 사실 뭐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 추세의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의미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주민이, 그다음에 서용교, 전현희, 박홍근, 거기 홍익표, 박용진,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리고 김민석과 강훈식까지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김민석, 강훈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 인사 영입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박용만과 네이버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영입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비상이 지금 걸렸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중도 보수, 지금 이제 이 경기도하고는 좀 다르게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중도 보수 인물을 내세워야만이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PK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PK는 왜냐면 지금 전재수 이런 사람들 나오려고 하는데, 박정준의 현직 프로그램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국민의힘 인물 중에서 영입하는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이제 충청도, 호남, 이런 지역에서는요, 그다음에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 지역에서는 아주 이 본물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20명이 넘게 지금 출마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구 지역에서는 민주당 위원장들이 김부겸 의원을 추대하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설이 느닷없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지사 출마는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서울시장은 아마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지금은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 당에서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느라고 힘이 들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사법질서 파괴를 법사위에서 어떻게든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개혁, 그 다음에 이진수 위원장의 체포, 이런 문제하고 강하게 싸우는 모양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3대 특검에서 무려 통신처의 건수가 1만 9천여 건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의 신성범 의원이 통신조회 결과를 받아서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조회는요, 기본적인 인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가입일, 해지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최소한에 그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견된 검사들마저도 지금 이제 돌아가겠다, 이런 반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통일부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한 인권센터를 한반도 평화교류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생각 중에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정립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
북한 인권센터를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남북관계 진정과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통일부에서는요. 기존의 이런 이 시공사 선정과 같은 사업을 중단하고 기관 명칭도 바꾸고 설계를 변경하도록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약 100억 정도인데요. 토지비 상비 9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설계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는 그래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만 별도로 5억 원 정도가 들 거라는 예상이죠. 그래서 북한 인권센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에는 투입 예산이 134억 원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118억, 감리와 16억 원, 철거 비용이 착공이 시작되면 철거 비용이 한 2억 원가량 들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내년 말 본래 개관 예정이 있었지만은 한반도 평화교류센터로 사업방이 추정되면은 운영 시기는요. 빨라야 3년 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특활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이제 특활비 뉴스타파를 비롯한 이 좌파 매체들마저도 특활비에 이 오남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활비는요. 엄격하게 법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위로금이라든가 경력금 이런 거로 쓰면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최근의 자료를 보면 000 위로금, 000 경력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건 예산을 오남용한 거다. 그래서 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9월 29일 지금 이제 이 2시 10분에 이런 예산을 오남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상 집행 지침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이 판례도 분명하게 이거는요, 이 횡령, 그러니까 이제 그 특활비 규정을 벗어나서 집행을 하면 이거는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고법에서 2019년도. 예, 그런데 이 공공위로금, 000 경력금. 자, 이래서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냐? 공적인 국정활동 업무의 일환이다. 다만 그런데 왜 이름을 못 밝혔냐? 그것은 수령자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름을 못 밝혔을 뿐이지 집행이 오남용된 것은 아니다. 예, 집행이 오남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 지침과 이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이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의 적정 집행, 적법한 집행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우리 국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긴 했어요. 공개한 것만으로도 조금은 발전된 거죠. 그러나 공개를 하다 보니까 000 위로금 경조금이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건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최근에 말이죠. 지난 9월 23일 날 특활비하고 업추비, 업무 추진비죠. 특정 업무 경비 요 세 개 카테고리를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은 이 금년도 6월에서 8월까지 특활비 집행 결과에 따르면 특활비가 총 4억 6,422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세부 소항목을 보면 외교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가 1억 5,800여만 원, 그리고 민심 여론 정치 갈등 관리 이게 9,800여만 원, 그리고 국정 현안과 공직비 인사 이런 정보 수집비가 9,700여만 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격려 이 고통 위로 이게 이제 위로금 경제금이잖아요. 이게 5,220만 원.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이 5,854만 원. 이래서 이제 이런 위로와 격려 이건 쓸 수 없다 이겁니다. 없다. 네, 요거를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남용 의혹이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업추비는 9억 7천여만 원이 쓰였어요. 업추비, 업무 추진비죠. 그래서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경비가 3억 한 5천만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념품이라든가 명절 선물, 경조 화환 이런 게 3억 한 4천. 그 다음에 국정현안 유관기한 간담회가 2억 한 8천. 이 정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가 3개월 동안에 총 1,900여만 원이 쓰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역대 정부 최초의 이런 공개다.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이미 오남용을 많이 했잖아. 이거는 위법한 거야. 이런 비판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서도 앞으로 지금 국가안보 이런
보도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사항은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윤 대통령 지금 내외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그리고 김은건 여사는 남부구치소. 그런데 이번 연휴 기간 중에서는요, 별도로 조사할 계획도 없다. 그래서 추석 연휴 내내 구치소에 머물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휴 기간 3일부터 9일까지는요, 변호인 접견이 금지가 돼요. 그거는 원래 규정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요, 명절이 길기 때문에 법무부는요, 가족 면회를 하루 동안만 허용하기로 해서 4일에만 일반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번 추석에서는 합동 차려 같은 행사도 진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통상 법무부는 설이나 추석 이럴 때는요, 특식을 제공해 왔어요. 네, 특식. 근데 이번에는 특식 제공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산이. 자, 그래서 이제 특식도 없고 면회도 없고 참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 이번 연휴에 상당히 참 어렵게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의 경우에는요, 사과와 바나나 송편 같은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날 6일에는요, 서울구치소 식단은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두유, 그리고 유부 우동국, 돼지 갈비찜, 이게 이제 점심. 그리고 저녁에는 소고기 묵국,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부구치소 김건희 여사 두부김치국과 오복치무찜.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청국장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저녁에는 쇠고기 매운국과 잡채. 이렇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